두 번째 이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5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자본이 됩니다. 생산 요소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네 번째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칠판 볼게요. 뭐 다 쓰실 거 없습니다. 자, 5가지를 경제 개념인 건데 이제 이게 용어들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흔히 자산이라는 표현은 뭐 흔히 쓰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조금 구체화하면 투자의 목적, 투자 수단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즉 임대료 수입을 획득할 목적이나 부동산의 매각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은 무엇이다? 자산이라고 쓰는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업자는 임대주택이 본인의 자산이죠. 그렇습니까? 용어로 정의하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서 뭐가 된다? 자산의 성격이 있다. 헌데요, 주택이 자산의 성격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에는 임대료를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이 임차인에게 자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재라는 얘기. 다시 새 들어 살게 되면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혹은 월세 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2달에 뽑고 나는 사면 편하더라,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목적으로 편안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이제 뭐라고 쓴다? 소비재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정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자산이라고 하지 않죠. 커피를 뭐 한다고요? 소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마시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죠. 돈 내야 되죠. 그럼 그걸 가격을 지불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든가 안 좋든가요? 좋아요? 예, 기분 좋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시험장에서는 효용이라고 씁니다. 이제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 혹은 편익이라고 쓰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효용을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였다면 그런 재원을 뭐라고 한다? 소비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점심을 식당에서 졌는데요. 그러면 밥값 내야 되죠. 밥값 내고 밥 먹었더니 매우 맛있어요, 나 매우 행복해요를 뭐라고 한다?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활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요, 댁에서는 하지 마세요. 집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정신이 나갔구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는 구분하는 것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아파트여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면 뭐가 되고 자산, 효용을 위해서 가격 지불해서 뭐다? 소비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재는 소비재와 자산의 성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뭐라고 쓰고 소비재.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은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자산과 소비재의 성격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이런 거죠. 현장에 나가면 자, 합리적인 소비자는 뭘 위해서 행동한다 그랬어요? 효용을 위해서. 그러면 커피 가격이 가는 봅시다.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를 마시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럼 커피의 소비, 커피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겁니다.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이전보다 더 마실 수 있죠. 커피의 소비 수요는 증가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논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는 가격을 지불하고 본인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거니까 비싸면 안 먹는 거죠. 그럼 싸면 먹는 것이다. 그럼 주택이 뭐라고 했다고요? 소비재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이 봐야 됩니다. 집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야 되죠.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수요가 더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안 산다고요. 왜 그래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뭐냐면 실수요자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건데 사는 순간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사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나면 이런 겁니다. 집값 떨어지면 안 사요. 이게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삽니다. 그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시장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집값이 내려가면 사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다 안 삽니다.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올라요. 그러니까 항상 끝물을 잡게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부분 이런 게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시험에 묻는 거예요. 부동산은 소비재의 성격도 있고 뭣도 있다. 자산의 성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죠. 투자를 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손실을 보신 분들은 손실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이 없어서요? 스스로 내가 공부를 안 해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했다가 손실을 봤다? 본인 공부 안 한 겁니다. 그 철저한 반성 없으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고요. 좋은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이다. 시험만 아니면 좋은 공부인데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 그래도 관점을 잡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도 있고 소비재의 성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이라는 용어는 쉬워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팔아먹죠. 그렇습니까? 팔아먹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이 돈을 벌기 위해서를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윤 창출입니다. 그럼 이윤 창출을 위해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공급하였다면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 활용이 됩니다. 효용을 위해서 가격을 지불했다면 부동산은 뭐가 되고요? 소비재. 이윤 창출을 위해서 팔아먹은 것은 뭐가 된다? 상품이. 한번 가볼게요. 자, 생산자, 공급자는 돈 버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해볼게요.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프라이스입니다. 커피의 공급량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목적이 뭐다 그랬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돈 되죠? 그럼 공급량 어떻게 되고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격과 소비량,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였죠.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럼 지저분하게 써볼게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죠. 그러면 이걸 현상적으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 소비자는 뭘 위해 행동한다? 효용을 위해 행동하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공급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이윤 창출이 목적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고 내려가면 공급량을 줄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 이유를 모르게 돼 조금 응용을 해서 못 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리적 소비자, 합리적 생산자를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정리하셨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요. 자산과 자본을 구분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글자가 다르죠. 구분하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은 영문으로 쓰면 캐피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사업의 미천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미천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다. 자, 피자 가게 하려면 건물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지요? 또 피자 만드는 기계, 기구, 배달하려면 오토바이. 이게 다 뭐라고 한다? 자본입니다. 자본. 그러니까 사업의 미천을 자본이라고 쓰는 건데 좀 구체화해 볼게요.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팔아먹는 게 주 목적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하지요.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최종적으로 만드는 재화를 뭐라고 해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재화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 중간재로서의 토지는 어떤 성격이 있다? 자본의 성격이 있다. 겁내지 말고요. 자, 분필이 최종 재화예요. 그럼 분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이거 찍어내는 기구가 필요하죠. 기계 기구를 뭐라고 한다?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론상에서는 되게 자본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가령 이렇게 봅시다. 가령 뉴스 코멘트예요. 국내 기업들이 자본재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다는 기계 기구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재화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기업들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예상이 가능하더라. 기업의 경기가 좋아야,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아야 돈이 풀리죠. 이것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분명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놓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구분합니다. 자,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에 필요한 토지는 뭐다? 자본재의 성격이 있더라. 투자 목적으로 샀으면 뭐가 되고? 자산이고,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중간에 필요한 재화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자본재, 중간재를 자본이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자, 하나 남았네요. 이제 생산 요소는 학창 시절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에요. 제품,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생산의 3대 요소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기억이 없어요. 자,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다 들어본 기억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현대적 의미로는 경영까지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네 가지를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빌렸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토지를 빌렸으면 뭐 내야 되겠어요? 예, 안 빌려줘서 말이 모르겠다. 건물을 빌렸으면 임대료, 토지는 민법 시간에는 앞으로 지료라고 공부를 하실 거고요. 학개론 시간에는 지대라고 씁니다. 정리를 하면 토지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토지 빌려 쓴 대가를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 구분되셔야 되고, 자본을 돈이라고 하면 빌렸으면 뭐 내야 돼요? 이자. 노동을 빌려 썼다는 얘기는 고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 줘야 되는 겁니까? 임금. 노동의 대가 임금입니다. 경영의 대가는 이윤이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앞에 네 가지 뭐고? 생산 요소. 뒤에 거는 뭐라고 읽고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 사용 수익 대가를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공부하는 건 토지죠. 이놈과 나머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자본 노동 경영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대가를 드립니다. 더 많은 수익을 주겠습니다. 라면 기꺼이 가버릴 수 있죠. 아, 생각이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임금을 준대요.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의 경우는 다른 데서 더 많은 지대를 준다고 하면 토지를 찍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동적 생산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차후 이런 표현이 전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는 부동성이 뭐예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적 생산 요소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깊게 묻는 게 아니고 기본 용어를 물었어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가 될 수는 없다. OX 이걸 시험 문제라고 냅니다.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다시 그러면 주택은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자산의 성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단어들에 느껴지는 뉘앙스, 그 느낌이 물리적이나 법률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이거 종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본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생산요소, 4번 소비재, 5번 광업재단. 정답. 이게 시험 문제라고 내요 이렇게요. 그 왜 왔냐고 묻는 겁니까? 이런 용어들이 무엇이다? 경제적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가시면 3번, 4번, 5번은 또 나와요. 다음 주 가면. 자, 그래서 11월 달을 비롯해서 홀수달에는 부동산을 생산 요소나 소비재, 상품의 관점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12월 달, 짝수달에는 부동산을 자산과 자본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큰 틀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깊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기본 용어를 정리를 하시되 부동산학계로 본론에 가면 주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요거란 얘기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잘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암기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충분히 풀어가고 이게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 써먹을 내용이 있으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때 가면 외워두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흐름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무슨 개념으로? 법률 개념. 그렇죠? 협의 광의는 뭘로 구분한다? 법률이다. 그러니까 경제 개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관점은 경제적 개념이 된 겁니다. 다음 주 해야 되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소비재가 뭡니까? 효용을 위해서 가격을 지불한 것이다. 그럼 이윤 창출을 위해서 팔아먹은 건 뭐가 된다? 상품의 성격이 되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을 뭐라고 한다? 이걸 동의어로 쓰면요. 유용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유용성 혹은 편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주로 효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체크 한번 해두고 쉴게요. 17페이지 가서 1번 자산 첫 번째 줄에 재산이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투자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니까 임대료 수입이나 매각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갑니다. 자본으로 갑니다. 사업이 무엇이다? 미천이다. 자, 아파트가 최종 재화입니다. 아파트 등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딱 끊으세요. 그럼 중간재로서의 토지는 어떤 개념이 된다? 자본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필요한 재화라서 뭐라고 한다? 중간재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즉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그 택지는 자산이 아니고 뭐다? 자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3번으로 갈게요. 생산 요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다. 2번 지문 보세요. 토지 외에 다른 것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죠. 끊고 토지는 부동성, 의미가 뭐다?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뭐다? 수동적 생산 요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번 갈게요. 소비재, 인간의 욕구 괄호 안에 돼 있나요? 효용이 있죠. 오른쪽에 보조단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 가격 지불 동그라미 해서요.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를 소비재라고 했다. 즉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요금 낸 거죠. 요금을 낸 거니까 뭐다? 소비재 대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쾌적함을 동반한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주택은 뭐가 된 거죠? 소비재. 끊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소비재를 본 게 아니죠. 뭐다? 자산으로 봤더라 얘기입니다. 그 성격이 짬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5번 상품. 공급자나 생산자가 공급하거나 판매함을 통해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하는 건데 다음 줄에 토주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주택에 팔아먹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다음 줄에 이윤 창출. 동그라미 치고 목적으로
판매했으면 상품의 개념이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게 뭐냐면 시장의 논리적 구조를 알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모습을 그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 정리를 하신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보시고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